안녕하세요, 윤재빈입니다. 오늘도 리뷰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뱅앤올uf슨의 28 3.0, 3.0이라고 하죠. 3세대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리뷰 28 3세대는 28 2세대에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통화, 트랜스페어런시, 음질은 제나이저의 모멘텀 TW2하고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두 제품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28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면서 케이스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요. 이어폰 디자인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3세대는 이어폰 디자인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케이스 형태는 1세대와 같은 약간 동그란 형태로 돌아갔어요. 케이스의 끈은 없어졌고요. 외부는 가죽으로 마감해서 질감이나 퀄리티가 다른 이어폰과는 확실히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뒷부분 알 수 없는 이 마감이 3세대에서는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내부의 금속 마감 처리를 헤어라인에서 샌딩으로 바꿨어요. 일단 3세대는 블랙과 그레이 미스트 이 두 가지 색상인데 전체적으로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해놨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뚜껑이 강하게 고정되진 않아요. 이게 열고 닫는 게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렇게 열었을 때 뭔가 걸리는 건 아닌데 확실히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닫았을 때는 이 닫았을 때 자력이 강하게 붙는 느낌은 아닌데 촥 닫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안정감이 좋습니다. 2세대는 자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착착하죠? 근데 3세대는 확실히 이 케이스에 열고 닫는 느낌 자체가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이 2세대가 크다는 인상이었는데 3세대에서 완전한 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졌어요. 다만 두께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공식 발표상 부피가 전체적으로 17% 줄었고 이어폰의 무게는 5.8g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여기 홀이 하나 더 생겼죠? 마이크가 한 개 더 탑재되어 빔포밍으로 외부 소리를 차단해줍니다. 통화가 잘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연결 안정성을 살펴볼게요. 일단 2세대에서 사용하던 CSR 칩과 NFMI 방식을 버리고 퀄컴 칩을 탑재했습니다. 완전히 블루투스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블루투스 버전은 4.2에서 5.1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지만 퀄컴 칩이 탑재됐는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노 모드, 멀티 페어링, 멀티 포인트 이 기능들은 막아놨더라고요. 기왕이면 좀 넣어주지 왜 전통적인 오디오 회사들은 이런 기능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개선이 많이 된 배터리 구동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2세대가 이어폰 단독으로 4시간 사용할 수 있었는데 3세대는 이번에 무려 7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사용하면 4번을 더 충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대 35시간까지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구동 시간은 꽤나 괜찮아졌네요. 다음은 지원 시간을 살펴볼게요. 28 2세대도 유튜브로 영상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지원 시간을 보면 아이폰에서 기본 지연이 406ms, S10에서 기본 지연이 362ms입니다. 유튜브를 볼 때 아이폰에서 169ms, S10에서 112ms예요. 유튜브로 영상 볼 때는 싱크가 보정되어서 영상 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앞에 디자인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28 3세대는 마이크가 한 개씩 양쪽에 탑재되어 빔포밍 방식으로 외부 노이즈를 없애주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저희가 실제 통화 녹음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번 통화 녹음부터는 여기 제나이저 모멘텀 TW2와 함께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한 곳하고 시끄러운 곳에 통화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빈입니다. 저는 지금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재빈입니다. 저는 지금 비에노 3세대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재빈입니다. 저는 지금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를 가지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이고, 안녕하세요, 윤재빈입니다. 저는 지금 28 3세대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곳에서 마이크 성능은 둘 다 괜찮았고 이 시끄러운 곳에서는 둘 다 외부 소리도 어느 정도 들리지만 제 목소리도 잘 전달이 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입장에서 28은 완전히 체험되어서 이 외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제 목소리가 몸에서 울리는 소리만 들려서 통화하는데 좀 감이 좀 안 잡힌다고 할까요? 그랬었는데 이 모멘텀 TW는 외부 소리도 들리면서 제 목소리도 귀로 들어와서 제가 말하는데 제 목소리를 조절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네요. 이번엔 트랜스페어런시 기능을 살펴볼게요. 28은 트랜스페어런시 기능이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3단계 테스트를 해봤는데 측정 데이터를 보니 생각보다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저음 대역은 기본 레벨보다 조금 높게 들리고 고음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변음 듣기에 살짝 저음이 증폭돼서 들리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멘텀 TW2와 비교해 볼게요. 모멘텀 TW2는 2kHz까지 더 평탄합니다. 5kHz에서는 좀 많이 빠지네요. 저희가 트랜스페어런시 기능을 정확하게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장비로 녹음한 소리, 두 번째는 이팔의 트랜스페어런시 기능을 켜고 녹음한 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모멘텀 TW2의 트랜스페어런시 기능을 켠 소리를 연달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운행 중 급 정차 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손잡이나 주변의 고정부를 잡고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운행 중 급 정차 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손잡이나 주변의 고정부를 잡고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운행 중 급 정차 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손잡이나 주변의 고정부를 잡고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듣기에는 이팔이 저음이 증폭된 소리였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좀 더 깔끔하게 들렸다고 느껴지고 모멘텀 TW2가 측정 데이터는 괜찮은데 이 안내 멘트가 살짝 답답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음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뱅앤올룹스는 전통적으로 고음에 상당히 집착하는 브랜드예요. 고음에 강조를 줘서 이 심벌음 같은 거를 굉장히 화려하게 들려주는 사운드를 많이 추구하는데요. 이 이팔도 그런 고음이 화려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렇다고 거칠거나 강하게 쏘는 소리는 아니고 굉장히 소리가 화사해지는 그런 고음입니다. 반면에 제나이저는 전통적으로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면서 저음을 부드럽고 웅장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멘텀 TW2도 그런 사운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팔은 2세대와 마찬가지로 5.7파이 작은 드라이버를 탑재했고요. 모멘텀 TW2는 7파이 조금 더 큰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교 녹음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s there a load on your back, pushing you down? Tell me, love, spread your wings. A new day will come again. I promise it will get better. Give it some time. Free yourself. Let your troubles unwind.
잘 들어보셨나요? 이 둘은 뭐랄까 취향의 차이일 뿐 소리의 음질 자체는 둘 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비교해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한 분이 계실 테니 측정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타겟과는 아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음의 강조가 살짝 있고 3kHz 기준으로 딥이 있어요. 그리고 10kHz 기준으로 피크가 있습니다. 음감은 이런 밸런스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다림질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정답도 아니고요.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모멘텀에 저음에 딥이 없어요. 완만하게 레벨이 올라가 있는데 이 팔은 저음에 딥이 있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죠. 3kg 이상의 고음도 이 팔은 조금 들어갔는데 모멘텀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신기하게 차이는 느껴지지만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고음은 이 팔이 더 높습니다. 역시 비에노는 고음에 목숨 건다고 했죠. 이런 튜닝 3kg 살짝 죽이고 10kg 고음을 살리면 이게 자극적이지 않고 화려한 고음이 나옵니다. 모멘텀도 이 팔보다 낮지만 10kg 고음을 잘 살려놨어요. 보셨죠? 제 기준에서는 플랫한 타겟보다는 이런 사운드가 더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대비님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둘 다 가질 겁니다. 기분에 따라 취향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들어야죠. 그리고 2팔 3세대는 화이트 노이즈가 살짝 있어요. 제가 들은 이 샘플은 약간 오른쪽이 조금 더 큰 느낌이었는데요. 이 퀄컴 칩의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음악 감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같은 퀄컴 칩을 사용한 모멘텀 TW2도 화이트 노이즈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2팔보다는 더 작고 물론 2팔도 작은 편이라서 음악 감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팔도 EQ를 지원합니다. 앱을 보시면 기본 세팅이 있고 동그란 모양을 클릭하면 커스텀 세팅도 가능합니다. 이 커스텀 세팅에서 자세히 보면 오른쪽 위가 높은 고음역, 오른쪽 아래가 높은 저음역, 왼쪽 위가 낮은 저음역, 왼쪽 아래가 낮은 고음역입니다. 기본 세팅을 살펴볼게요. 기본은 최적이고 커뮤트, 클리어, 워크아웃, 팟캐스트 4가지 세팅을 제공합니다. 커뮤트는 무슨 의미일까요? 출퇴근 시간용인 듯 합니다. 고음과 저음을 살짝 올렸는데 측정해보니 이런 그래프네요. 이상하게 이건 큰 변화가 없네요. 다음은 클리어입니다. 높은 고음과 낮은 저음으로 살짝 옮겼네요. 측정 데이터를 보면 고음이 올라가고 저음이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워크아웃, 운동용이네요. 낮은 고음과 높은 저음으로 옮겼는데 측정 결과는 중저음이 살짝 증가하고 고음이 내려갔습니다. 팟캐스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팟캐스트는 낮은 저음으로 나왔는데 측정 결과는 저음을 낮추고 중역을 올렸습니다. 이건 음성을 듣기 좋은 세팅이죠. EQ는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상황이나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과 사운드를 모두 잡은 뱅 & 올uf슨 2팔 3세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NFMI 방식은 잡으라만 남은 건가요? 요즘 TWS 블루투스가 확실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매가는 45만원이지만 디자인의 프리미엄과 이 사운드 퀄리티는 납득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음 성애자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탑재했고요. 그렇다고 저음이 빠지진 않고 저음도 탄탄하게 잘 받쳐줍니다. 하지만 멀티 페어링이나 모노 모드 같은 기능도 지원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